그래서 성공은 어떤 사람은 빨리 가고 어떤 사람은 힘들게 가고 한데 결국은 꼭대기 올라가면 똑같다 얘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멘트가 뭐가 있냐면 빨리 힘들어 보지 않고 운이 좋아서 빨리 간 사람은 올라가갖고 인간관계 시행착오를 겪게 돼 있어요. 누구나 다. 그래서 늦게 간 사람은 그만큼 늦은 이유가 있고 빨리 간 사람도 이유가 반드시 있는데 꼭대기 올라가서 성공을 했는데 거기서 시행착오를 겪어서 내려가게 되면 다시 그거를 추스려서 올라가는 힘이 없어요. 자기 자력으로 큰 게 아니고 운이 좋아서 밑에서 잘해서 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차별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에이스그룹에서는 빨리 성공한 사람도 그런 시행착오를 덜 겪는 거는 시스템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덜 할 수가 있는 거죠. 네트워크에서는 성공의 8단계라고 어느 회사든지 다 공통적으로 쓰는 부분이 이거예요. 그 성공의 1단계가 첫 단계에서부터 내가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성공을 하고 한 달에 1억을 벌고 싶다. 근데 한꺼번에 1억 벌기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몇십만원, 몇백만원 벌게 되는 단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내가 PID가 되고 싶다 그러면 첫째, PID가 되는 꿈, 목표. 나는 5년 안에 PID가 되는, 박미애 PID가 저 꿈과 목표를 그릴 때 나는 반드시 3년 안에 골드라는 GI 전세계 두 번째 직급을 반드시 갈 거다. 그래갖고 꿈을 그렸고 5년 만에 PID를 간다고 꿈과 목표를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시작을 했어. 내가 3년 만에 가려면 3년 안에 내가 그 골드를 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하루에 얼마큼 그 시간을 쪼개는 부분까지도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과 목표가 확실한 사람들, 꿈이 원대해야지 중간에 포기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하고, 이 꿈과 목표가 없는 사람은 사업적으로 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중간에 그냥 다 좌절이고 안 해고 끊임없이 끝까지 못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꿈과 목표가 있으면 결단하고 결의를 해야 돼. 그래, 난 반드시 성공을 해야 돼. 그래서 이런 식당에서 하다가 나는 반드시 성공대학에 갈 거야. 아니면 나는 토요일날 무슨 세미나 갈 거야. 그러면 손님은 하루 문 닫으면 몇십만 원이 날아가지만 나는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결단과 결의를 해야 돼. 그래서 오늘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식당에서 손님 받았지만 밤에 1시간이라도 나는 반드시 소비자나 부업자나 사업자나 누구를 만나서 나의 이 꿈과 목표를 함께 할 사람을 찾을 거야. 이런 어떤 목표가 매일같이 있어야 그런 결과가 빨리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준비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꿈과 목표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진도가 나가지를 않아요. 매일같이 생각날 때마다 그때그때 하기 때문에 제자리 걸음을 계속 해는 거고, 어떤 때는 바빠서 생각이 안 나오고, 어떤 때는 다른 거 하려고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꿈과 목표 결단이 아주 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에이스그룹의 골드들도 보면 2년 만에 간 이유가 저 꿈과 목표와 결단이 아주 확실한 사람들만이 빨리 갔다는 거죠. 준비도 열심히 했고. 두 번째는 명단 작성이에요. 내가 그냥 그때그때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명단을 쫙 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을, 그 사람이 명단 작성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사람이 사업할 거다 안 할 거다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아는 사람을 다 쓰는 거야. 무조건 다 쓰고 나서 스폰서랑 이 사람의 긍정적인 생각이냐, 이 사람 만나는 게 거리가 가깝냐 뭐냐 이런 여러 가지에 점검을 하고 그 명단을 갖고 우선순위를 스폰서랑 상의를 하고 만남도 우선순위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만나는, 이게 명단 작성이 제일 중요하죠. 사업한다 그러면서 명단 작성이 없으면 그건 사업하는 게 아니죠. 그냥 천천히 사업하는 데는 그런 부업적인 마인드고, 그 다음에 그렇게 명단이 작성이 돼서 그 우선순위가 정해면 그 사람들을 내가 만날 수도 있고 초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큰 세미나에 초대를 할 수도 있고,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해야 되는 거죠. 이게 우선순위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다음 단계로 진도가 안 나가요. 그래서 이게 바로 내가 사업 설명을 초대를 해서 사업 설명을 하든지, 내가 간이적으로 3분짜리를 5분짜리 30분짜리를 하든지 1시간짜리를 하든지 초대하든지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죠. 이게 내가 행동을 해야 나오는 거예요. 내가 행동을 안 하면 저게 이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후속 조치가 필요하죠. 내가 미기기만 했어. 아니면 만나갖고 대화를 하고 그 다음 미팅에 초대를 하는 게 후속 조치예요. 여기 네트워크에서는. 내가 어떤 사람을 미겨서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굉장히 좋고 호전 반응도 좋고 다 이해하고 긍정적이다. 그러면 내가 1대1로 미겼어도 그 다음에 반드시 그 사람을 팀 미팅이나 라인 미팅이나 아니면 세미나
그런 데로 초대를 하는 게 후속 조치예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상담을 하는 거, 스폰서랑 상담을 하고, 주기적으로 상담을 하고, 잘 될 때도 상담을 해야 되고, 어려울 때도 상담해야 되고, 리더감이 있을 때도 상담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제일 다 준비를 잘 되고 있는데 상담을 잘 못해요. 잘 나가는 사람은 자기가 잘하니까 상담을 안 하고, 못 나가는 사람은 힘들다고 상담을 안 하고, 근데 잘 나갈 때도 상담을 해서 더 튼튼하게 가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 안 될 때도 상담을 해서 어떤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지 상담을 해야 되는, 네트워크에서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상담이. 그래서 이거를 복제를 하는 거예요. 1번서부터 7번까지를 나와 함께하는 사람인데 끊임없이 저 복제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절로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 결과가 성공의 8단계라고 합니다. 어느 네트워크든지 이 정도의 순서를 밟아야. 근데 정상적으로 이렇게 밟았을 때 1단계 밟아갖고 다이아몬드, 2단계 PD, ID 이렇게 가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성공의 8단계라고 하고 있고, 모든 네트워크 회사가 이렇게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체계적으로. 왜? 1번의 꿈과 목표가 제대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체계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은 꿈과 목표가 두 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결단도 했고 결의도 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단계가 2단계까지 지금 준비가 끝나 있는 상태. 그래서 행동으로 인해서 지금 시스템에 이제 여태까지 안 오다가 이제 시스템에 한 발 들인 거죠. 그러면 1단계, 2단계, 2층, 3층에 지금 가는 거예요. 이제 GID를 가야 되는데 이제 3층에 갔기 때문에 단계가 ID 정도밖에 못 가는 수준인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내가 꿈과 목표 확실하고 이런 부분이 잘 준비가 되면 이거를 점핑할 수가 있어요. 단계별로 안 가고, 사장님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초기에 처음 네트워크 안 해본 사람, 방판도 안 해본 사람들은 저걸 단계 올라가도 굉장히 어렵지만,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저걸 점핑을 해요. 2단계, 3단계 막 점핑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 그래 결단했어, 결의했어, 그리고 3개월 안에 5만 아이디, 8만 아이디를 가는 이유가 그 사람들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냥 몰입을 하는 거죠. 딴 사람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몰입을 해도 힘든 거고. 그래서 이렇게 몰입을 하게 되면 3개월 안에도 5만 아이디 가서 500만 원 이상 벌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지. 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래서 성공 습관이 이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모든 회사가 예전에는 이렇게 5가지 5 코어라고 그래갖고 5가지 성공 방법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A사 같은 데는 이렇게 5가지를 그 수십 년 동안 노력을 해왔어요. 근데 거기도 지금은 바뀌어갖고 8 코어라고 그래갖고 A 코어라고 해갖고 8가지를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회사마다 조금씩 방법은 틀린데 1번서부터 5번까지는 똑같아요. 매일같이 15분 이상 추천, 성공자들이 스폰서가 추천, 요 사장님은 요 책을 반드시 읽어야 돼요. 그렇게 안내한 거를 읽는 거예요. 근데 소설책 읽듯이 한꺼번에 다 읽으면 소용이 없어요. 네트워크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게 책을 많이 봤는데 성공을 못하는 이유가 책을 봤는데 그냥 독서하듯이 봤어. 소설책 보듯이 봤어요. 그럼 남는 게 없어요. 마음에서. 그래서 이 네트워크 사업은 생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마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왜 15분이 이렇게 15분씩 끊어서 읽으라고 하는 거는 그냥 계속 보게 되면 소설책 읽듯이 쭉 읽고 한 권을 끝나버려요. 그럼 남는 게 별로 없어. 읽기만 했지만. 근데 틈틈이 15분씩 읽으라는 것도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갔는데 거기가 좀 늦든지 내가 일찍 도착했다. 그럼 시간에 여유가 있잖아요. 틈틈이 읽어서 내 마음속으로 깨달으라는 그런 개념이지 책만 굳이 읽으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책을 읽어서 내가 성공자 책을 읽고 성공자들이 안내한 책을 읽었더니 요런 부분은 내가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이걸 하지 말아야겠다는 깨달음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추천도서를 매일같이 짧게 끊어서 뭐 화장실에 읽어도 되고 막 이런 부분을 읽으라는 습관화 시키라는 거고, 성공자 테이프, CD 이런 유튜브에 지금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수시로 성공자들 거를 들으면 내가 성공의 마인드가 자꾸 생겨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미팅에 100% 참석하려고 노력을 한다. 내가 매일같이 참석을 못해도 주일에 참석을 하던 세미나에서 한 달에 2번이든 3번이든 아주 자꾸 참여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내 성공의 지름길이고, 내가 그때 참석할 때마다 파트너 1명씩 들고 가고 그 다음에 또 들고 가면 2명이 4명 되고 4명이 8명 되고 아주 기하급수로 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미팅에 100% 참석할 때
사람들을 모시고 올 때마다 그게 2배, 3배 늘어나가는, 그래서 네트워크의 지름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매일 사업 설명을 누군가한테는 약식으로 해도 3분이든 5분이든 약식으로 해도 해야 되는, 그래서 하루에 3번 이상을 누군가한테 전달하라는 얘기죠. 계속 만나야 리더가 생기고 만나야 먹을 사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나지 않으면 몰아서 그냥 나는 하루에 이렇게 못하고 틈틈이 안 하고 있다가 한꺼번에 몰아서 하면 몇 명 못 만나고, 또 얘기를 뭐 1시간 동안 하다 보면 한 사람 갖고 시간 낭비를 너무 많이 하고, 그래서 설명하는 것도 요령을 갖고 어떤 사람한테는 5분, 어떤 사람은 10분짜리, 어떤 사람은 30분, 이게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야만이 내가 그걸 요령이 생겨요. 그리고 내가 제품을, 우리 사장님들이 제품을 다 써보기 때문에 그 제품에 대해서는 충분히 뭐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일반 소비자나 부업자와 사업자들은 우리 제품을 써봐야 누구한테 그러한 부분을 얘기를 할 때 확신과 믿음을 전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품 정기 주문자, 소비자죠. 소비자, 부업자를 많이 확보를 했을 때 우리는 안정적인 고수득이 일어나는 부분이고, 아까 중요하다고 했던 상담,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아야 되고, 이거는 인간관계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끔 만들면 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인맥은 많은데 그 사람 내 욕심이 이제 비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서운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지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 사업은 나를 상품으로 파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한테 믿음을 주고 신뢰를 받아야만이 사업이 저절로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믿고 돕는, 그리고 인터넷 활용, 호라이프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의 각종 정보를 수시로 활용을 하고, 제일 중요한 게 인간관계 건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에이스 그룹은 미인 대칭을 생활화한다라는 슬로건으로 갖고 있는데, 미는 미소, 이는 인사, 대는 대화, 칭은 칭찬이에요. 그래서 미인 대칭을 생활하게 되면 누구를 만나도 즐겁고 성장하고 대화가 되는,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날 때마다 칭찬하고, 근데 칭찬할 때 주의점은 그 사람이 그냥 립 서비스로 립싱크로 이렇게 칭찬하면은 상대방도 그냥 거칠애로 칭찬하는 건 그 영혼이 없는 칭찬을 금방 알아요. 그래서 칭찬할 때는 이쁘다고 칭찬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얼굴이 이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어떤 오늘의 뭐 키포인트가 뭐 머리핀이 바뀌었다든지 스카프를 했다든지 어떤 립스틱이 바뀌어서 좀 더 돋보인다든지 그러한 부분을 찍어갖고 그 부분이 이쁘다고 해야 그거는 진정한 칭찬이 되는 건데, 그냥 덮어놓고 이거 아름다우십니다 그러면 자기가 안 아름다운데 아름다워 그러면 비웃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칭찬을 할 때는 그냥 찍어서 정확하게 부분적으로 그 사람이 좋게끔 멘트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성공의 법칙은 그래요. 모든 것은 자세에 달려 있어요. 외적 자세, 내적 자세. 그래서 이 마음에서, 네트워크는 마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하면 나는 이미 성공자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라고 하는 게 성공자들이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성공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행동은 인지 초보같이 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죠. 그래서 처음부터 좋고 나쁜 것은 없다. 뭐가 그렇게 만드냐? 생각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내가 성공할 수 있다 없다도 생각이 만드는 거고, 그래서 생각이 행동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지 생각대로 된다. 그래서 그 성공을 하려면 크게 생각을 해야 크게 성공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이 중요하다. 이 성공 법칙이에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평범한 재능과 특별한 끈기만 있으면 얻지 못할 것이 없대요. 네트워크에서는. 그래서 이 네트워크의 마케팅 단순한 유통사업이 아니라 사업자를 키우는 교육복제 사업이거든요. 근데 내가 배워서 가르치는 교육복제가 아니라 나와 함께 가서 깨닫는 복제 사업이죠. 그러니까는 그냥 내가 미팅 속에 한 번 가냐, 2번 가냐, 3번 가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가 일어나는 거죠. 내가 4번을 갔다. 그러면 처음에 갈 때는 나 혼자 가고, 둘째 주에 갈 때는 2명이 가고, 셋째 주에 갈 때 6명이 가고, 넷째 주에 갈 때 8명이 갔다. 그럼 그 다음 달에 가면 16명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달에 가면 32명이 막 이런 급수로 나가는 게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성공 미팅이 중요한데, 이 미팅에서 자세, 당신의 잠재의식을 깨워야만이 나도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동기부여를 해줄 수가 있고요. 마음 자세가 바뀔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끊임없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박명희 PD가 지금 이제 7년이 이제 접어 들어가는데 7년 동안 이 열정이 한 번도 식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표도 뚜렷하지, 꿈도 뚜렷하지, 그 다음에 이 마음의 자세 변동 없지, 그 다음에 끊임없이 매일같이 열정이 한 번도 식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성공으로 안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속시켜줘야 돼요. 오늘은 냄비 근성 모양 오늘은 바글바글 막 끓고, 내일은 냄비 식었으니까 그냥 다운되고, 비 온다고 다운되고, 누구랑 싸웠다고 다운되고, 이렇게 호전 반응해갖고 누구를 전달했는데 뭐 호전 반응 때문에 대화하다 보니까 마음도 파스처가 떨어지고, 이런 부분은 필요 없다는 거죠. 이런 거 저런 거 다 있어도 나는 끊임없이 성공할 수 있도록 확신을 갖고 열정을 끝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끼리 있으니까 한번 동영상을 봐드릴게요. 우리 사장님은 이거를 봤을 수도 있고 안 봤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하고 싶고 내가 변화하고 싶어서 그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드물대는 거지. 근데 여기는 이 변화는 그 미물에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변화할 수 있는, 왜 반드시 변화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다 함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잠깐 함께 보겠습니다. 네. 작동이 안 돼요? 처음에 저 영상 볼 때 감동받았어. 저도 멋있다는 생각이 했었어 옛날에. 그러니까 멋있다는 생각이. 이거 다 끝나고. 그죠 뭐야? 몰랐고. 음악 부분. 말도 못 되는 것들도 저러는데 사람이 보태낼 게 어디 있어. 눈과 눈. 오. 무대도. 저것도 다 되나고요. 그 새. 그것도 대단해요.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나와요? 네. 기록이. 아니 그게 기록인가요? 바닥 기록이? 다 같이 가는 거. 아, 그거 큰 거. 큰 새. 그것도 있어요. 이거는 옛날에 봤는데 볼 때마다 좋고 그 새. 그것도 아주 좋아요. 저 눈 봐. 야무지게 생겼잖아. 눈 봐, 눈. 눈이 살아있어야 돼. 눈이 살아있어. 눈이 살아있는 사람을 고르면 돼요. 그 사람들 보시면 저런 잠시. 저 눈 봐. 130여. 배경음악이 바뀌었네. 선택이 아니라 결정이래요. 아유 저기 예쁘게 변하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동영상을 보면 본인들이 이제 어떻게 움직일 건지를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변화할 거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에이스그룹에서 성공대학에서 예전에는 이 변화를 틀어주고 나서 유서를 쓰게 해요. 내가 죽었다. 그래서 오늘 새로 태어났다. 그래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걸 임해야 된다. 그랬을 때는
그냥 평범하게 누구한테 전달하고 막 이랬던 방법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죽었다 새로 태어나서 나는 하루에도 3명씩 여기 뭐 인근에 뭐 있는 사람을 다 미긴다고 생각을 하면 나는 금방 플래티넘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골 같은 경우는 미팅에 초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무조건 미기기만 해도 일단 사장님이 제일 잘하는 게 그냥 사람 만나서 친해지고 미길 수 있는 거는 그거 누구 없어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있더라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위에서 보면 서산에서 사장님이 누구 설명하고 미기고 이렇게 단순하게 하는 거는 되게 잘할 수 있는데 장황하게 설명하고 막 어렵게 하고 막 그렇게 잘 미기지는 않는 거지. 단순하게 얘기하고 미기고 결과 보고 그런 거를 잘하면 굉장히 좋은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제 호일러 법칙이라고 그래갖고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부분. 그래서 나는 누구 고객을 이제 C라고 하고 나는 B라고 예를 들고 스폰서를 A라고 했을 때 이 ABC 호일러 법칙을 활용을 잘했을 때 내가 그냥 단순 고객은 내가 먹으라고 그래서 먹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네트워크에서 성공을 안 해봤기 때문에 대화 눈높이가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눈높이 때문에 그러는 거지 내가 능력이 없어서 스폰서를 소개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경험 있는 스폰서를 연결을 해야만이 경험 있는 타 네트워크 경험자라든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살면서 어떤 그 레벨이 높은 사람들이 있어서 대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위에 성공자를 붙이는 부분이거든요. 본인이 설득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 부분이 내가 아는 지인, 형제, 자매 이런 사람들인데 내가 얘기를 하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이 주변 사람, 나를 아는 주변 사람들은 나를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다 대고 한 달에 1억씩 벌 수 있다고 성공자라고 얘기를 하고 당신도 성공할 수 있다고 그러면 믿음이 안 가는 거죠. 방법론을 들어도 이해도 안 가고 그래서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또 중요한 건 한국 사람들은 다 무슨 얘기를 하면 다 자기가 다 안돼요. 그리고 나는 네트워크를 해봤다 그러고 다 모든 사람들이 보면 네트워크를 안 했어도 다 안다 그러고 안다병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 호일러 법칙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한국인들은 다 안다병 그냥 얘기하면 다 안다 그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네트워크 부정적인 사람들 너무 많고 이런 부분들이 다 하면 고객도 보면 직업을 얘기하게 되면 다 잘한대요. 특히 운전기사 같은 분들 그 다음에 사람들 많이 상대하는 사람들은 그냥 얘기하기도 전에 자기는 다 안돼요. 그래서 대화가 안 되는 부분이야. 그래서 B와 C의 정적인 관계로 이렇게 만나서 안내하고 소개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C는 상황에 따라서 시간 장소 선택을 해서 스폰서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고객을 만나는데 이 고객을 만날 때 장소는 어디서 만나야 되고 그 사람 환경에 따라서 이 사람을 초대할 수도 있고 가서 만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여기서 주의할 5가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 장소, A 선택해야 된다. 스폰서를 위주로. 그래서 스폰서 위주로 선택을 해야 되고 스폰서와 상담을 통해서 그 장소도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의 성격과 심리 상태를 미리 배려를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사람 많은 데 있으면 공황장애가 있어서 이 C가 대화하기 싫을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그냥 나대기 좋아해갖고 막 사람 있으면 막 자기가 참견하고 그래서 이 C의 심리 상태를 배려를 해서 스폰서를 만나게끔 해주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거 필요하고 그리고 B는 나거든요. 이제 C에 대해서 A가 스폰서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안내를 다 했어. 근데 이제 B들이 많이 실수하는 이유 중에 뭐가 있냐면 스폰서가 설명을 딱 했어. C에 대해서. 여기 C가 할까 말까 먹을까 말까 주문할까 말까 막 망설이고 있을 때 이 사람이 망설이고 있으면 B들이 주로 많이 실수하는 이유가 그래 좀 더 생각해보고 나중에 결정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B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이 망설이거나 그 사람이 쭈삣쭈삣 하고 있을 때 이 B는 뭐라 그래야 되냐면 나를 믿고 같이 하자. 함께 하자. 내가 이거 먹는 거 반드시 여태까지 먹어본 것 중에 최고 좋으니까 그 사람과 믿음과 확신을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설명하신 이 A라는 스폰서가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안내한 대로 당신은 반드시 먹으면 건강이면 건강이 좋아지고 부업으로 돈 벌 수 있고 전업을 했을 때 확신 있는 그러한 모습을 B가 강하게 어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B가 그 역할들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초대를 해서 그냥 막연하게 스폰서한테 다 맡겨버리니까 이게 체계적이기도 아니고 스폰서는 단순 소비자이기 때문에 이걸 밀어야 되는지 사업적으로 밀어야 되는지 제품으로 밀어야 되는지
뭐 100만 원어치 먹으라고 해야 되는지 10만 원어치 먹으라고 해야 되는지 그걸 전혀 스폰서는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푸시를 못해요. 그래서 이 중간에 B가 이 사람은 건강 쪽으로 관심 있는 사람이고 다이어트 쪽으로 관심 있고 이 사람 얘기하면 먹을 사람이고 이런 거를 스폰서한테 미리 언지를 줘야 스폰서가 이 사람은 다이어트 쪽으로 밀어서 이 사람은 뭐 6박스를 먹게끔 하든지 1박스를 먹게끔 이게 어필이 돼서 이게 마무리가 되는데 이게 사전에 조일이 B가 스폰서한테 얘기를 전혀 못 해주면 와갖고 그냥 체질 검사만 하고 그냥 마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그러면 그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게 다 소포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B는 그러한 부분을 굉장히 준비를 잘 하고 있어야 되고 준비가 안 된 미팅은 안 한 것만 못하다 알죠. 그래서 마구잡이로 소비자를 막 해갖고 우리 스폰서가 오는 날이니까 체질 검사 해봐. 그러면은 그거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면 해나 마나. 뭐 10명을 했어도 10명이 매출 별로 안 나고요. 거기서 리더감 찾기는 더 힘들고 그래서 사전에 내가 어떤 부분을 반드시 다이어트해서 당신은 이거 먹으면 살이 뺄 수 있는 확신 주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시는 대단한 분을 소개해 줄 테니까 그분이 얘기하는 대로 안 내는 대로 다 먹어봐. 그럼 반드시 좋아져. 그런 확신을 주고 초대를 하면 100%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데 그냥 양자 체크해봐 그냥 와봐 뭐 해봐 그러면은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 사람들이 이러한 미팅에 이런 5가지를 잘 못하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 거고 그래서 네트워크의 사업 성공에 무경험자도 성공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호일러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몰랐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알고는 체계적으로 그럼 C는 내가 고객은 이렇게 확신만 주고 초대해서 반드시 들어보라고 하는 확신을 주면 이 사람이 들어보고 먹거든요. 100%예요. 근데 그 부분을 안 해놓기 때문에 이제 실패를 하는 거고 그래서 고객을 초대하는 B는 내가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스폰서 상담하고 초대해서 B의 역할만 하면 돼요. 그래서 B의 역할이 굉장히 소중한데 스폰서가 고객을 갖고 막 설명을 할 때 스폰서가 설령 다른 말을 하고 엉뚱한 말을 하고 틀린 말을 할 수도 있어. 그럼 내가 안다고 해서 툭 튀어나와갖고 말창견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가 설명할 때는 B는 초대한 사람은 옆에서 배우는 자세로 경청하는 자세로 함께 들어주는 왔다 갔다 하면 소비자가 산만하고 그 사람이 집중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B가 자기 역할에 충실하면은 아주 100%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효율적인 초대는 많은 사람들이 초대할 때 시간이 필요하다. 농부의 마음으로 하라. 이런 부분은 이 정보 전달할 때 누구에게나 해라는 거죠. 누구나 아무나 전달을 해서 그 상대방한테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전달했는데 이 사람이 오늘은 들을 마음이 별로 없을 수도 있고 깨달을지도 못하고 자기가 다른 일이 있어서 정신이 산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 번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사람이 깨달을 때까지 그 사람이 이해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전달을 하라는 얘기고요.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근데 까칠한 사람한테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한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래서 매일같이 찾아가는 방법도 있고 텀을 줘서 3일에 한 번씩 가는 방법이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방법이 있어서 그냥 내가 기흥에 가서 김동화 박사 강의를 들었는데 너무 좋은 게 많아. 뭐 2시간, 4시간을 들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딱 내가 이걸 너무 좋아하고 그 자랑만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자랑만 하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초대를 하는 거죠. 관심 있을 때 관심 있게끔 그래서 그 사람 밑에 가서는 관심도를 끌어내기 위해서 가서 자랑만 하는 거야. 그 자랑하고 관심 있으면 나는 어디 가서 들어볼 수 있어? 그러면 초대를 하는 거고 이렇게 철저히 준비된 초대를 하는 게 효율적인 거고요. 그래서 초대 전에는 금방 얘기했듯이 호기심만 가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4시간 들은 거를 가서 막 장황하게 30분 1시간을 떠들고 자랑하려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서 내가 들은 한두 가지 아주 핵심적인 것만 내가 너무 이게 들어서 너무 좋다는 자랑만 하려는 거죠. 그 사람이 궁금하고 그 사람이 자기도 들어보게끔 하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고 전화로는 절대 설명하지 말고 그래서 준비된 초대는 사업자 같은 사업할 사람들은 한 명씩 초대하는 게 더 좋고 그 다음에 소비자 같은 경우는 뭐 여러 사람을 소개해도 상관은 없고요. 그래서 강의 시작 전에 15분 전 20분 전에 미리 초대를 해서 항상 이렇게 점심때 식사 시간에 저녁에 식사 시간이 겹쳐 있다 그러면 밥을 먹고 나서 초대하는 게 더 좋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 반드시 해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하면은 좋고 그래서 신상 내용도 이렇게 알아봐갖고 스폰서한테 이 A라는 사람은 네트워크를 해본 사람이고 네트워크를 안 해본 사람이고 이 사람은 가정주부고 이 사람은 사는데 경제성이 괜찮고 이런 부분을 신상을
그 스폰서한테 반드시 얘기를 해주면 스폰서가 참고를 하죠. 센터로 안내할 때도 스폰서 프로모션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스폰서 칭찬, 아니면 어떤 강사를 칭찬을 해서 그 사람이 김동화 박사를 칭찬한다면 김동화 박사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하고 이러한 강의를 그냥 무료로 들을 수 있다. 그럼 이 사람이 관심을 갖게끔 하는, 그렇게 하는 게 최고 좋은 거고요. 강의실에 초대를 했다. 그러면 맨 앞에 앉힐 수 있는 부분을 노력을 해야 돼. 될 수 있으면 맨 앞에 중간 이상을 앉아야 그 사람이 집중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칠판을 보면서 그 강사가 항상 왼쪽에 있으면 소비자는 그 반대쪽으로 있어야 이게 잘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호일러 법칙으로 스폰서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 사업자 초대, 시간, 지속적인 관심. 우리가 초대할 때 보면 시행착오를 겪는 게 2시간 강의를 해. 그러면 애프터까지 해서 2시간 반 정도, 3시간 정도 소요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1시간만 딱 들어보고 오라고 초대를 해요. 그럼 이 사람이 1시간 딱 지났는데도 계속 그 시간만 생각해. 1시간이라 되니 왜 안 끝나? 막 이런 부분. 그러면 초대의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시간도 반드시 뭐 2시간 필요하다 그러면 2시간 반이든 3시간이든 이런 부분 반드시 네가 들어보고 네 인생을, 꿈을,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요. 사업자를 만들려면 먼저 사업자 자세를 내가 갖춰야만이 그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 부정적인 사람인데 시간 뺏기지 말라는 얘기는, 부정적인 사람들이 계속 끊임없이 가서 정보 전달하고 뭐 그 사람 깨우칠 때까지, 특히 암 환자 고치면 그냥 대박 난다고 환자들 찾아다니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비자 중이나 부업자 중에서 관심 있는 사람을 먼저 깨우는 게 최고죠. 그래서 이 제품에 관심이 있든지 아니면 디톡에 관심이 있든지 사업에 관심이 있든지 그런 관심 있는 사람을 먼저 만나고 초대를 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기본에 충실하면은 초대가 굉장히 더 잘 되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호일러 법칙 활용은 내 조직이 커지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이거를 알면 초대가 쉽고 관리가 쉽고 모든 부분이 수월하게 지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유형별로 바깥에 나가면 별의별 유형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유형별로 간단하게 이제 아주 굉장히 장황한데 오늘은 간단하게 표기를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초대할 때 가면 막 애걸하는 사람, 부탁하고 애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사장님들은 이렇게 부탁하고 애걸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은 가까운 사람한테 가서 한 번만 들어줘, 사정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친구가 뭔 사업을 하는데 알아봐야 되는 이런 부분, 부탁형 해갖고 초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초대하는 유형이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누가 추천한 사업을 한번 알아보고 있는데 네가 가서 한번 알아보고 판단 좀 대신 해줘라. 이런 부분은 좋을 수도 있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알아보고 있는데 너는 나보다 똑똑하니까 네가 가서 한번 알아봐서 이거를 내가 계속적으로 해야 될지, 어떤 부분은 나보다 똑똑하니까 네가 판단을 해줘. 그러면은 이 사람이 듣고 와서 자기가 말리러 왔다가도 사업으로 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애걸복결형도 있죠. 지위가 높거나 나보다 돈 부자거나 나보다 이제 뭐 이렇게 적은 사람들한테는 가서 막 사정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이 있기는 해요. 근데 조카 후배가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가서 한번 알아보고 판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정중하게 요청을 하면 대체적으로 와서, 친구들한테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남자나 여자분들이 그 사업자들이 자기 친구한테 내가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네가 나보다 똑똑하니까 가서 한번 알아봐 줘봐. 내가 이거 해도 되는지 어쩐지. 그러면 남자 이성 친구들이 와서 말리려고 왔다가 이거 괜찮다, 너 해도 돼. 그리고 자기도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부담형, 미운정, 고운정 이런 부분으로 만날 때마다 맨날 찾아가서 부담되게 오라고 초대를 계속 하는 거죠. 그 사람이 거절을 해도 계속 초대를 하면 나중에 미안해서도 오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사람마다 유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애매한 사람도 있죠. 한 번만 들어보라는 딱 그 사람, 조금 아까도 얘기했던 부분이 이거랑 비슷한데요. 와서 한 번만 딱 들어보라 그러면 그 사람이 그래 한 번만 들어볼게요. 한 번 딱 들어보고 그 다음부터 초대가 안 돼요. 한 번만 들어보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만 들어보라고 하기보다는 네가 가서 들어보고 이런 선택을 하라는 쪽으로 하는 부분. 그래서 그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들어보고 나서 가면 이제 다음에 또 초대를 또 한 번 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은 후배나 동생 만만한 사람한테는 우리 사장님이 그런 거 잘 가대. 야, 이거 한번 먹어봐. 이 따라와봐. 한번 와봐. 이런 거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명령형으로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정보 전달.
명분과 가치 있는 건강에 좋은 이런 C형들한테 이렇게 주로 많이 했는데 한 번만 꼭 알아보라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전달을 했는데 난 시간이 없다 그러는 사람이 있어. 30분밖에 없다 10분밖에 없다 막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30분 안에 이런 엄청난 대단한 그런 정보를 알 수 없으니까 시간을 더 할애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30분밖에 없다 그러면 약식으로 잠깐만 궁금증만 주고서는 나중에 초대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말 잘하는 사람이 사업을 더 어렵게 한대요. 내가 우리 사장님 같은 경우 10년 경험이 많아. 제품에 대해서 박사야. 강사보다도 더 많이 알아. 그러면 내가 많은 걸 많이 얘기하면 이 소비자들이나 환자들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냥 사업에 동참도 힘들고 너무 나보다 너무 대단한 것 같고 너무 아는 게 많은 것 같고 그러면 동참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척하는 게 최고 좋은 거야. 그래서 궁금한 거 물어볼 때만 정확하게 안내해 주면 되고, 내가 많은 걸 안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상대방은 질려버려요. 그래서 겸손한 게 더 좋은 거고, 본인이 직접 모든 사업을 설명해 버리는 것보다는 와서 듣게 하는 게 좋고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센터로 나올 필요성을 내가 다 해버렸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다 해버렸기 때문에 제품에 대해서 설명 다 했고 먹는 방법 얘기 다 했고 그리고 초대를 하면 그래서 다 들었는데 뭐로 가? 센터를. 그렇게 해서 초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이 알아도 그거를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초대가 더 잘 되는 거죠. 그 사람이 궁금증이 있고 그 사람이 알아보게끔 하는 게. 그래서 비전과 꿈, 궁금증을 느끼게 해야 그 사람이 초대가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어우러졌을 때 초대가 잘 되는 거죠. 그럼 초대와 이제 초대하고 나서 애프터를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이제 이렇게 보면, 강하게 거절한 사람 있어요. 강하게 거절하면 초대할 때 그러잖아. 이 사람 강하게 거절했어? 너 두고 봐라 그래. 또 초대를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지켜보고 있다가 사업에 또 뛰어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강한 부정한 사람들이 나중에 신뢰 쌓기 위해서 이렇게 나중에 그 사람이 사업적으로 전달이 들어오게 되면 더 열심히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도 이렇게 있고 강하게 거절했던 사람도 오면 또 잘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 판단으로 그거를 결정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부분은. 그럼 거짓말로 초대하지 마라. 본인이 사업 설명 다 하지 말고, 그리고 다 알아들었으면 이 거짓말로 하려는 여기다 쓰지는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예전에 제가 처음에 네트워크 할 때 친구한테 하도 초대를 해도 초대에 안 오니까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거짓말을 한 거야. 어떻게 거짓말을 했냐면 그 C사에 있을 텐데 대전에서 세미나를 크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하도 초대해도 할 때마다 거절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야 친구 아버지 누가 돌아가셔서 여기 친구들이 대전에 다 모여있으니까 빨리 오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회사 직장에서 반 휴가를 내고 이제 온 거예요. 왔는데 보니까 센터에 사람들이 몇백 명이, 무슨 상가집이 몇백 명씩이나 있을 이유도 없잖아. 그리고 모여있는데 보니까 분위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오기는 왔는데 기분 엄청 나빠갖고 갔다는 거죠. 그럼 나중에 초대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거짓말로는 절대 초대하지 말라. 근데 반드시 30분 전에 미팅 장소에 도착을 하게끔 하고 초대한 사람과 비슷한 상황의 강사를 맞춰야 돼. 예를 들어서 나는 네트워크 경험이 있어. A사 경험 있는 사람을 초대를 했어요. 그러면 A사 경험 있는 사람이 강의를 할 때, 아니면 타 네트워크 경험 있는 사람이 강의를 할 때 초대하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네트워크 안 하고 그냥 우리 김종원 골드가 스피치 할 때 나이에 젊은 사람을 거기다 갖다 붙이든지, 아니면 이것저것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도 거기다 붙인다 그러면 또 눈높이 대화가 안 맞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비슷한 사람한테 맞추는 게 되게 좋고, 핸드폰 항상 핸드폰을 진동으로 놓고, 그리고 내가 소비자가 신규가 옆에 있으면 옆에 자리 앉든지 뒤에 자리 앉든지. 이 소비자는 새로운 데 나가면 이렇게 환경이 그 낯설은 데이기 때문에 불안 심리가 있어요. 누구든지 다. 그래서 항상 옆에 있든지 그 뒤에 있든지 그 사람이 마음 편하게 들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부분이 좋고요. 이 네트워크는 아까 이제 꿈과목표에서 성공의 8단계를 보여줬는데, 사업 진행 방법이에요. 이게 우리가 쉽게 설명을 하기 이렇게 다이얼로 그려놓은 건데, 처음에 우리가 꿈과 목표를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꿈과 목표가 내가 확실하게 있어. 우리 사장님 같은 경우는 나는 뭐 한 달에 500만원, 1000만원 버는데 나는 6개월이고 1년 안에 이걸 반드시 가야 된다는 꿈과 목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 사장님은 한 달에 500만원, 1000만원 버는 거 몇 달로 지금 꿈과 목표가 있어요?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 예?
꿈과 목표가 사장님이 올 1년 안에 그거는 남 아니, 얘기가 그래서 이제 사장님 그 목표를 남의 갖고 해요. 목표는 상관없고 아니 그래서 그 목표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장님 목표가 네, 있거든요. 내 목표는 올 1년 안에 내가 이제 그 5만, 10만 아이들을 가려고 목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내가 그거 시키는 대로 하면 결과가 안 나오고 내가 스스로 결정을 해야 결과가 나와요. 누군가가 스폰서가 해낸다고 그래갖고 대답하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건 맞아요. 근데 내가 결단해야지 그게 변동이 없어. 아니 내가 했죠. 네. 그래서 나 여기는 내가 저기 결단하고 결의하고 해야 그 결과가 나오는데 내가 6개월 안에 예를 들어서 5만 아이디 한다. 10개월 안에 10만 아이디를 한다. 6개월 안에 5만 아이디 하려면 내가 월 몇만 아이디를 해야 돼요? 그게 계획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야. 내가 한 달에 만 정도를 해야 된다. 5개월이면 5만이거든요. 그럼 한 달에 만을 하려면 일주일에 내가 얼마큼을 해야 돼. 한 달에 만씩 나오는 거야. 근데 이거를 나 혼자 하기 때문에 팔아서라도 나올 수 있어. 근데 이거를 복제하는 파트너가 있어야 함께 몇 사람이 했을 때 이거 일주일에 만을 하려면 몇 사람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있어야 그걸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우려고요. 그래서 그거는 배울 게 별로 필요하지 않고요. 내가 한 달 안에 예를 들어서 만점의 파트너를 만점을 만들든지 내가 만점을 한다 그러면은 만점을 역으로 쪼개는 거야. 그냥 한 달에 30일인데 30일을 만점을 하려면 하루에 몇 점씩 해야 일주일에 몇 점씩을 해야 만점이 된다든지. 그래서 이거를 나 혼자 하면은 판매가 되는 거고 파트너 2명이든 3명이든 다이아몬드 주자가 있어야 PD가 나오고 PD가 만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몇 점씩을 해야 이렇게 가는 부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함께 할 사람이 몇 명이 나와야 되고 이거를 체계적으로 단기 목표, 중기 목표, 장기 목표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고 결단을 하게 되면 굉장히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죠. 일주일 단위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결단 결의를 하고 성공 습관을 하고 그다음 명단 작성을 해서 스폰서가 끊임없이 상담을 하고 그 사람을 초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네트워크 경험이 있거나 나는 큰 꿈이 있어서 나도 지금처럼 성공해볼래 그러면 이 사람들을 시스템으로 초대를 하는 거죠. 당일 원데이든 1박 2일이든. 그래서 사업 설명 듣게끔 하고 여기서 거절하는 사람이 있고 거절하는 사람들은 그냥 포기하지 말고 계속 정보를 주기적으로 주면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주든지 이틀에 한 번씩 정보를 주고 예스한 사람들한테는 자료를 주고 후속 조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시스템적으로 안내를 하고 단순 소비자는 제품 소개를 해서 끊임없이 예를 들어서 단순 소비자는 하나만 먹고 고기 좋아서 뭐 우리가 이제 흔히 에너지만 먹고 기운 나니까 에너지만 계속 먹는 단순 소비자도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전 제품 강의하는 날 초대를 하게 되면 다른 거를 또 먹게 돼요. 그래서 단순 소비자들은 제품 소개하는데 초대를 하면 되고 난 사업해보겠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자료도 주고 자료를 한꺼번에 많이 주지 마세요. 단락별로 주세요. 필요한 부분만.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준다고 그 보지를 안 해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 자기가 원하는 거 나는 사업자 책이 필요하다 그러면 사업자 책만 주시고 그거를 다 읽고 나서 뭐 나는 딥톡에 관리 뭐 해봐야 돼 그러면 성공대학에 와야만이 딥톡을 책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 우선 빌려줄게 이거 보고 성공대학에 들어오라고 안내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사업 전달을 하고 이 사람이 이제 진행하면서 상담을 하고 스폰서랑 상담하고 이거를 복제시키고 이거를 끊임없이 함께 하는 거야. 그래서 파트너랑 이거를 함께 하는 거지 나 혼자 해갖고는 나 홀로 비즈니스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함께 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미팅 후 애프터에 꼭 필요한 거 내가 소비자가 됐든 부업자가 됐든 내가 먹을 사람이나 아니면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이나 그리고 간 사람한테는 미국 같은 경우는 거리가 멀어서 48시간 이내에 애프터를 한다고 해요. 근데 한국은 24시간이면 다 만나. 전국이다. 그래서 24시간 이내에 다음 미팅 약속을 잡는 게 최고 빨리 성공한다. 그래서 어제같이 엄사장이나 누가 이렇게 만났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뭐 각기 전투로 인해서 누구를 만나서 설명하고 뭐 이렇게 안내를 한다든지 어떤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음 차기 미팅에 안내할 수 있는 초대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런 부분 이런 걸 다 후속 조치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강의 시간표를 미리 알아야 내가 그거를 초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5번 이상 줄장 들어보려는 것 집중력이 우리는 집중해서 들어도 60%밖에 안 되기 때문에 2, 3일 지나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 3번 계속 보라는 부분. 그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아주 재밌는 영화를 봤어요. 예를 들어서 한 영화를 봤다가 한 3개월, 6개월 뒤에 다시 보게 되면
새로운 영화를 보듯이 내가 안 본 부분이 또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의 내용도 똑같아요. 그래서 세뇌시키려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계속 듣게끔 해야 깨달아요. 그래서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48시간 이내에 약속이 어려울 경우에는 그룹의 강의를 활용해도 돼요. 라인 미팅이나 이런 식당에서 이런 부분에서 다른 소그룹 미팅이나 이런 부분에서 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집이나 사무실로 자료를 갖고 찾아가서 미팅을 할 수도 있고 초대를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자료만 주고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료를 주고 올 때는 그냥 많은 거를 주지 말고 그냥 전 제품 나와 있는 거 간략하게 설명하든지 회사 서밋지를 주고 이렇게 안내를 해서 초대를 하는. 그래서 자료는 반드시 줘야 돼요. 소비자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반드시 주고 나서 그걸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차기 만날 이유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만나는 이유를 만드는 거고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전달하고 그날 들은 설명이 다시 생각나게끔만 전달하면 되는 거죠. 그 처음에 들을 때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건강과 비전, 그 사람이 관심 있는 거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아이디 디톡이나 이런 데 관심 있다. 그런 면역 디톡 책을 보여주면서 그 관심사에 맞게끔. 나는 이런 제품 성분에 관심 있다 그러면 사업자 책의 성분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니까 그거를 보여드리고 그래서 페이지도 여기에 이렇게 보면 성분이 있다 안내를 해드리고 나는 그 네트워크로 돈 벌고 싶다 그러면 뒤에 보상 플랜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찍어서 이쪽 부분이 그런 거에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입막을 해야 될 거는 처음에 이제 우리 사장님들은 경험자니까 괜찮은데 소비자들은 그냥 한 번 들어가고 막 뚝 날라가서 너무 좋다고 막 떠벌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체계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그냥 막 얘기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자료를 직접 찾아가서 다음 미팅을 자주 잡아야 된다고 반드시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래서 미팅 뻥꾸 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찾아가서 얘기해 다음 미팅 안내하는 부분. 다음 미팅 초대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될 3원칙이 있어요. 48시간 이내에 미팅 연속으로 초대를 했다. 왜냐면 그 일주일 지나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잊어먹지 않게 충분히 연결해서 초대를 해야 되고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집중적으로 초대를 해야 되고 끈기 올 때까지 초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초대가 잘 안 돼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한 번 초대하고 거절하면 두 번 안 가요. 근데 두 번 가고 초대하고 세 번 가고 초대하고 조금 아까 앞전에도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에 약한 정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계속 끊임없이 초대를 하면 미안해서라도 한 번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끈기 있게 초대를 해요. 이 세 가지를 잘 지키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새로운 신규 예상 사업자가 나왔다면 그 사람의 모든 집중을 다 해야 돼요. 우리 사장님들이 예비 사업자나 아니면 먹는 아주 열심히 먹는 소비자나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면 그 사람한테 모든 집중을 다 해야 된다. 미팅 약속을 어겼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될 때까지 끈기 있게 정보를 해야 되고 이 사람들이 새로 왔으면은 그 사람들한테 마음 불편하지 않게 먹는 방법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 안내 이런 거를 잘 해주셔야 되는 그래서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미팅 약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거 아래 사항을 잘 지키지 못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얘기를 쭉 지키지 못하면 초대 안 한 것만도 못하죠. 초대해놓고 제대로 안 지켜주고 후속 관리 잘 안 하고 관심 없으면 그 사람들은 그거 뭐야 나 초대해놓고 뭐 하려는 거야 이런 부분이 실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FT 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될 거는 미팅 30분 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고 미팅 약속 시간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2시간 들을 거 2시간 30분으로 얘기든지 1시간 미팅 짜리다 그러면 1시간 30분으로 얘기든지 넉넉하게 잡아야 된다.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약속 설명 시간을 1시간 30분이라고 하면 남들은 시간만 쳐다보고 짜증내는 아까도 사전에 얘기를 했지만 이런 부분 그래서 반드시 함께 사업 설명을 듣고요. 한 편만 들여봐라 이런 거 절대 하지 말고 그리고 스폰서에 대한 프로모션을 엄청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 비결 누구나 아무나 성공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여기에 달려 있어요. 팀워크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네트워크는 팀워크 사업을 해도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일반 네트워크는 보상 플랜 풀어주는 구조가 신규가 매달 나와야 내가 수당을 탈 수 있기 때문에 신규를 끊임없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근데 그 신규가 매달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팀워크로 팀워크만 모여 있어도
그 안정적인 수익이 들어오는 데가 바로 홀라이프예요. 그래서 홀라이프는 많은 홀라이프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시행착오를 겪는 이유가 홀라이프 보상 플랜이 팀워크로 해야만이 보상 플랜이 굉장히 많이 후원수당을 탈 수 있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능력으로 하다 보니까 각계전투 사업이 되고 내 능력 사업이 되고 팀워크 사업이 안 되니까 중간에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홀라이프만큼은 누구나 아무나 팀워크로 성공할 수 있다. 왜? 보상 플랜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상 플랜을 제대로 알아야 그 회사에서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홀라이프에서 지금으로부터 지금 16년, 한국은 16년 됐는데 10년 전에 지금 6년, 7년 전에 홀라이프가 10년이 됐는데도 크지 못했던 이유는 보상 플랜을 제대로 분석을 못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품이 좋으니까 환자 위주로 이런 부분을 마케팅을 했고 그 다음에 제품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의사, 대체학 박사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네트워크를 하면서 네트워크 마케팅 쪽으로 한 게 아니고 네트워크 환자 위주로 이 제품 위주로 한 거죠. 제품이 워낙 뛰어나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제품 강의를 쫙 듣고 누구 소비자나 부업자나 사업자를 만나러 가게 되면 딱 만나면 뭐 얘기부터 했는지 아세요? 제품 얘기부터 해요. 또 제품 얘기부터 하면 제품 먹을 소비자부터 더 달라붙어요. 근데 박리회피에 대해 저희들이 할 때는 제품도 좋지만 돈도 벌 수 있는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비전 터치를 해줬다는 거죠. 그 비전 터치를 하면 그래 그런 꿈과 비전 내가 이룰 수 있는 뭔가가 있어? 거기에다가 제품도 좋으면 좋은 거잖아. 그럼 그거를 거꾸로 해갖고 사업자가 많이 들어오고 먹는 소비자가 들어오고 이렇게 나갔는데 그전에는 그냥 제품이 좋으니까 먹는 소비자, 먹는 환자만 찾는 게임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팀워크가 왜 중요한지를 이 부분을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맨 앞에 기러기가 박리에 피해야 돼요. 막 가다가 힘들면은 이제 제가 나서서 하고, 제가 가다가 힘들면 돌도들이 나서서 하고, 돌도들이 힘들면 아이디들이 나서서 하고,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다 함축되어 있어요. 정원찬 남자 꼭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제가 아이디를 가면서 꼭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지금 필요한 거는 열정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은 끊임없는 열정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미인대칭 미소를 지어라. 그래서 오늘은 우리 침못 벨고 인사를 잘해라. 먼저 우리 사장님들이 평상시에 항상 하는 아주 잘하는 게 이거예요. 대화도 엄청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대화에 맞춰서 맞장구 치고 이렇게 보고 대화 나눌 때 어떤 말에 상대방이 감동시킬 수 있는지 생각하면서 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화를 하고 칭찬은 그냥 칭찬받아서 싫어하는 사람은 없대요. 근데 아부하고는 좀 다르죠. 정확한 상대방 모습을 관찰하고 있다가 독특한 부분에서 칭찬해주는. 그래서 언제나 미인대칭 이것을 콜드 컨택으로 사용을 하면 길 가다가도 사람을 컨택을 할 수 있는 대단한 부분이 되고요. 요거는 에이스그룹에서 그 홀라이프는 12명의 소비자가 필요해요. 일반 회사들은 사업자가 필요한데 홀라이프는 12명의 소비자만 있어도 돼. 그 사장님이 지금 소비자 찾는 게임을 하는 거고 그 중에 3명의 사업자 찾는 게임을 하는 건데 우리 사장님은 여기 오리의 저 엄마 같은 마음으로 내 파트너들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해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뭐 해다가 또 천천히 오는 사람이 있고 빨리 가는 사람 이러한 부분을 보고 같이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을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저기 사장님이 12명을 귀여워 쓰자. 죽겠어. 끝까지 조절하잖아, 내 배도. 귀여워. 이쪽 방법으로 해놨다가 안 되면 뜯어갔다가 같이 물고 움직였다가 딱 맨 앞에 가는 거 아니야? 그죠? 몇 번을 시도하고 넘어지고 시도하고 넘어지고 엄마가 이쪽으로 가면 또 나오고 아빠가 이쪽으로 가면 또 이쪽으로 오고 첫째 성공했어요. 귀여워. 엄마가 왔다 갔다 할 때 막 왔다 갔다 하고 하나라고 어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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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다 우리랑 똑같은 거 같고 둘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2년 만에 온 사람도 있고 6년 만에 온 사람도 있고 아직도 못 간 사람도 있고 그래서 김성미가 저를 예상 안 봐요. 김성미가. 내가 항상 김성미 스피칭을 얘기하는데 말했지. 한 번 딱 들었어요. 그거 어디서 들었어. 이거 찾아가지고. 진짜 운빨이야. 네. 시스템하고 네. 운빨 스폰서하고 시스템 네. 우리가 찾아서 들었어요. 관계야 이나 올라갔다. 그렇지. 마지막 하나 남을 때 한 사람 죽었어. 쟤도 가지. 쟤도 가지. 네. 쟤도 가자. 쟤도 가. 그렇게 어린 애들도 신호로 계속 하잖아. 엄마한테 가려고. 쟤도 가잖아. 엄마한테 안 가면 죽으니까. 엄마 끝까지 기다리고. 그럼 엄마 끝까지 네. 기다려. 제가 보겠어. 쟤가 나야. 쟤가 나야. 반드시 갈 거예요. 쟤가 나라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최고지 그 가셨을 때 어떻게 내가 이거 봤어요. 근데 이게 된 거야. 막 좋아가지고 또 전화를 무슨 일 들을 때 또 전화를 받으시니까 그만 내가 좋은지 얼마나 내가 좋은지. 다들 서로가 파트너들은 스폰서가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부분이 뽀라이프가 왜 타 네트워크보다 대단한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이제 몇 가지만 지금 나열을 해놓은 거예요. 그 지금 TV에서 보면 아까 우리 12명 소비자만 있어도 최고직급을 가잖아요. 그래서 박미애 PD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아까 우리도 보면 한 번에 올라오는 1년 만에 우리도 1년 만에 간 80세 할머니도 있고 1년 만에 가는 사람도 있고 2년 만에 가는 사람이 있고 3년 만에 가는 사람이 있고 이 단계별로 다 틀린데 그거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팀워크로 다 이렇게 일어나서 갔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고 팀에서 내가 함께하는 사람만 많으면 저절로 빨리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TV에서도 뭐 앞으로 100세 시대, 140세 뭐 재수가 없으면 130세는 무조건 산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있는데 바깥에 가면 건강식품회사, 네트워크회사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방판이나 네트워크 회사에서 건강식품이 있는데 그거랑 우리 거랑 이제 차별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일반 건강식품 회사 거는 할랄이나 코셔 인증을 받은 게 없어요. 거의 다. 근데 여기는 저 코셔 인증은 얘기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0.1% 중금속 동요 화학물질이 없다고 인정받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독소가 조금 있는 거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반건강인 상태가 많기 때문에 내가 암만 안전한 건강식품이라고 해도 그 안에 중금속 농약이 많기 때문에 환자들은 잘 먹지 말라는 이유가 양의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면 콩팥이나 간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건강식품도 많이 먹지 말라고 하는 부분인데 140대까지 가야 되는데 건강식품은 반드시 필수로 먹어야 되는데 그런 중금속 농약이 많으면 못 먹는 거죠. 근데 바깥에 파는 게 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호라이프는 할랄 코셔 인증을 받아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부분이 그게 있는 부분이 아주 대단한 거고, 그 다음에 나노공법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일반 주사기법이랑 거의 똑같은 흡수 분해가 굉장히 잘 되는, 그래서 일반 약이나 식품 같은 거를 먹다가 내가 토해했을 경우는 효과가 하나도 없는데 이 호라이프 거는 식품 먹다가 들어가다가 어깨워서 토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토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나노공법으로 제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흡수가 돼요. 그래서 토했더라도 물건은 토했지만 이게 들어가자마자 흡수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는 게 이 타고라고요. 그 다음에 전세계 미국 특허 6가지, 세계 특허 38가지를 가진 건강식품 회사로서는 전세계에서 알아주는 아주 대단한 거고, 그 다음에 추출 기법이 특허되는 거예요. 이 트랜스펙타레는 대단한 부분이 추출 기법이 특허돼서 어떤 회사나 어떤 제약회사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면역조절, 생명필수품을 이런 식품을 갖고 특허를 낸 거를 우리가 16만원 갖고 이 특허권을 산 거나 마찬가지 전 세계를 상대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대단한 거고요. 건강 헬스, 추출 기법, 나노공법이 돼 있어서 헬스크라고 이 건강 쪽으로는 무조건 먹어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면역 화장품도 전 세계 최초로 다 면역 화장품이 나와 있는 거라 어떤 회사도 쫓아갈 수 없는. 그래서 우리 바깥에 가면은 피부 화장품 회사 댕기는 네트워크 쪽이든 방판이든 그 사람들이 피부는 엄청 깨끗하고 좋아요. 그 먹는 콜라겐이든 화장품 좋은 거를 기능성을 많이 써서. 근데 그 사람들은 피부는 좋은데 속은 굉장히 많이 힘들어져 있다. 왜? 그 화장품 내에는 중금속, 농약, 독소 여러 가지가 화학성물이 있기 때문에 피부는 좋지만 그걸 장복으로 발랐을 때, 그걸 썼을 때 몸의 장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하는 사업자들 중에 화장품을 했던 대단한 리더들이 와서 보면 피부는 굉장히 좋은데 속은 간도 안 좋고 콩팥도 안 좋고 위도 안 좋고 모든 부분이 안 좋은 이유는 원인은 몰라요. 하지만 그게 장복이 되면 의학 박사들 얘기를 할 때 그게 장기를 망가뜨리는 원인이 돼 있다. 근데 우리 면역 화장품은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면역 화장품도 알아보면 대단하고 전 세계에 직접 판매 금지 조합에서 3위를 한 전 세계 최고의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면역 조절 제품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은 좀 약해져 있는 부분이지만 화장품만 놓고 봤을 때는 어떤 회사도 쫓아올 수 없는 부분. 그다음에 면역, 디톡, 다이어트, 건강 이쪽으로는 특허나 있을 정도로 굉장한 제품이고, 여기는 뭐 다른 부분을 많이 이제 올리지는 않았지만 그 러시아에서는 이 트랜스펙타라는 물질을 갖다가 3년 동안 연구를 해보고 이 부분이 너무 대단하다. 그래서 보건부에서 전 세계 유일하게 건강식품 제품을 병원, 의원, 클리닉에서 팔아도 좋다. 그걸 보건부에서 허가를 냈다는 거죠. 근데 그냥 허가만 낸 게 아니라 3년 동안 자기네들이 임상 데이터를 근거로 그 허가를 냈던 아주 대단한 부분이고, 이 트랜스펙타는 위키백과에는 네이버에서 쳐보면 트랜스펙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요. 그래서 연구 논문 돼 있는, 그래서 트랜스펙타는 이거를 먹게 되면 10년 동안 장복을 해도 단 한 건의 부작용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호라이프가 발표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발표 자료고 모든 부분을 이거를 갖다가 얘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지, 점점 많이 전파가 되고 알게 되면 지금은 겨우 몇만 명이 이거를 알고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10만, 100만, 200만이 갔을 때는 그 사람들이 다 내 파트너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엄청난 부자가 탄생될 수 있는 호라이프를 통해서 이런 대단한 거를 하고 있고요. 근데 결국 소비자, 사업자, 구축한 사람은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이 호라이프에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을 에이스그룹에서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우리 사장님들이 함께 했을 때 이런 부분을 끝까지 성공할 수 있는, 끝만 놓지 않고 그냥 행동으로 보이고 시스템에 들어온 사람들을 우선순위로 성공시킬 수 있는 부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공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